이번 시간에는 크기를 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 중 상대 길이 단위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축에 속하는 EM과 RE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REM이라고 각각을 부르긴 하는데요. 발음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서는 EM과 REM이라고 발음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입문 레벨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픽셀일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제일 먼저 나오고 강의를 들어도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단위가 바로 픽셀이니까요. 그런데 이 픽셀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절대 길이 단위이다 라는 특징인데요. 절대 단위라는 이름처럼 픽셀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값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단위에는 가변성이 없고요. 이는 반응형 웹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특징입니다. 픽셀이 아닌 새로운 단위 EM과 REM은 박스에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상대 단위입니다. EM은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를, REM은 루트 요소의 글꼴 크기를 의미하는 상대 단위인데요. 각 단위는 주어진 크기의 배수를 요소 크기로 설정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가령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가 20픽셀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식 요소의 1EM은 20픽셀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2EM은 40픽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M의 앞에 R이 붙은 REM은 루트 EM이라는 의미로서 HTML 태그 트리 구조의 뿌리가 되는 HTML 요소의 글꼴 크기를 뜻합니다. HTML 요소의 글꼴 크기는 기본이 16픽셀이기 때문에 2REM이면 32픽셀, 3REM이면 48픽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HTML 요소의 폰트 사이즈가 변하게 되면 REM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EM은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가 바뀌면 같이 바뀌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단위들을 사용하게 되면 박스의 레이아웃 스타일을 수정할 때 손이 덜 가게끔 코드를 짤 수도 있고요. 비율을 고려해가며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서 계산이 수월해질 수가 있다 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만 추가로 알려드리고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M과 REM, EM과 REM은 기본적으로 상위 요소의 크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크기 단위이지만 이 중에서 EM으로 마진이나 패딩 등의 여백 크기를 정할 때는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점이 약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EM과 REM에 대한 연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EM과 REM의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만 만들어져 있는 HTML 문서 각각 VS 코드와 브라우저로 열어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div 두 개를 중첩시켜서 네모 박스를 만드는 작업부터 할 거고요. 바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에는 특별한 스타일 주지 않고요. 이너에다가만 박스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너를 토마토 색깔의 200 곱하기 200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 이너는 아우터 안에 들어있지만 아우터에는 아무런 스타일도 없기 때문에 아우터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너에다가 글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글자 두어 글자만 써놓도록 할게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현재 글꼴 크기는 몇일까요?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글꼴 크기는 대개 16픽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글꼴 크기가 16픽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브라우저마다 장착이 되어 있는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이너 상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너 상자의 스타일이 밑에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개발자 도구에서는 스타일 시트가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이나 계산값의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 곱하기 200 크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패딩이나 마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산값을 보시면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들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부모 요소죠. 아무런 형태도 없는 부모 요소인 아우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우리 16픽셀이 기본이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일부러 조금 크게 24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우터는 비록 이너가 아니지만 이너의 부모 요소이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는 폰트 사이즈 속성의 특성상 이너의 폰트 사이즈도 자연스럽게 24픽셀이 되겠죠? 세로 고침합니다. 네, 세로 고침하고 나니까 고양이 글자가 커졌고요. 계산값에도 24픽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EM과 REM이 등장을 할 건데요. 우리 먼저 EM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EM은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입니다.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 즉 1EM은 24픽셀이에요. 따라서 얘는 달라질 수가 없는 스타일 되겠습니다.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EM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4 곱하기 2는 48픽셀이니까 글자도 48픽셀로 커질 거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48픽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EM은 전적으로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4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18로 바꾼다. 그러면 36픽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M은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폰트 사이즈에 REM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은 뭐라 그랬죠? REM은 HTML 태그 트리 구조의 꼭대기, HTML 요소의 글자 크기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자 크기가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따라서 기본값인 16픽셀, 현재로서는 REM이 16픽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HTML 태그에 폰트 사이즈 스타일을 따로 준다, 20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1REM은 16이 아니라 20픽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REM은 당연히 40픽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시 HTML 스타일 지우게 되면 16으로 돌아가서 32픽셀로 돌아간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M과 REM 이렇게 상위 요소들의 글꼴 크기에 기반한 계산값이 들어간다 라는 단위이고요. 글자 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인이 되셨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 볼 거예요. 우리 EM과 REM은 폰트 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패딩이나 마진 등의 여백을 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패딩과 마진을 다 EM, REM으로 줘볼 겁니다. 먼저 REM부터 해볼 건데요. REM은 여전히 HTML의 글자 크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HTML에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16픽셀이겠고요. 세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마진과 패딩이 16, 1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다 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EM입니다. EM은 부모의 글꼴 크기를 뜻한다 라고 했어요. 자, 부모가 32픽셀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상황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M은 당연히 32픽셀이겠죠? 그런데 패딩과 마진에서의 EM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패딩과 마진에서의 EM은 자기 자신의 폰트 사이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폰트 사이즈 32픽셀이고요. 나 자신의 폰트 사이즈 16픽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EM은 원래는 32픽셀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여백을 위해서 쓰는 EM은 16픽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6, 16 유지가 되겠죠? 네, 글자 크기가 줄어든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백을 보셔야 돼요. 여백을 보시면 16, 16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폰트에다가 1EM 주게 되면 이제 폰트 사이즈는 32픽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글자 크기가 32픽셀로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백도 32픽셀로 같이 커지게 됩니다. 글자 크기 32픽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글자 크기 32픽셀인 상태에서 패딩 마진 1EM씩 주니까 그 값이 계산되어서 들어간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백을 줄 때의 EM이 폰트 사이즈를 줄 때의 EM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점 같이 확인해 봤고요. EM과 REM 이해를 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함께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절대 길이 단위인 픽셀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값을 유지하므로 가변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EM과 REM은 박스에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상대 단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EM은 부모 요소의 글꼴 크기를 뜻하는 단위이고요. REM은 루트 요소인 HTML의 글꼴 크기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EM과 REM은 이렇게 상위 요소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단위들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EM으로 여백 크기를 정할 때에는 부모 요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점이 약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적 없었던 EM과 REM이라는 새로운 단위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지금은 낯설고 사용하기 꺼려지실지 모르나 상당히 유용하고 인지도 높은 단위들이니까 꼭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위를 가지고 다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